카카오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보기 힘든 스타성을 가진 주식이에요. 올해는 큰 돈 못 번다. 이 주린이가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고쳐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시면 한 3개월 지나면요, 그냥 우리 흔한 말로 다이소 돼요.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왜 이렇게 급하게. 네, 뭐 갈수록 오늘 또 더 영해지셔가지고 왜 그런가 이렇게 뵈니까. 제가 이게 사실 머리를 좀 손을 댔는데 네. 제 마음엔 좀 안 드는데 이게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요? 처음에는 눈에 안 익어서. 네, 근데 하여튼 뭐 훨씬 보기 좋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좀 더 머리 길러지면은 더 좋아지실 것 같고. 자, 이렇게 우리 당주님의 외모는 점점 나날이 좋아지시는데 주식 시장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워낙 재미없는 시장.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 우리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지수하고 그 본인들이 느끼는 거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뭐 3,300 최고점을 뭐 찍었네 어쩌네. 네, 그래서 최고점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 계좌를 들여다보면 내 계좌는 왜 이러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그 조정 장세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조정 장세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지금의 조정 장세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유동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조정 장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로 밀림 사자, 밀리면 사자. 그래서 이제 밀림 사자. 밀림 사자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시장에 먹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작년 시장을 자꾸 생각하시니까 작년처럼 뭐가 하나 앞장을 서서 시장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그러면 1등으로 들어온 종목이나 뭐 3등 한 해나 5등 한 해나 뭐 거의 좀 차이는 있지만 다 이익이 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수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올해는 유동성은 그대로 있는데 앞에 끌고 가는 견인차가 없는 거예요. 주도주.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틀 끌면 힘이 빠져서 다시 내려오고 그렇죠. 또 딴 애가 앞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강력한 유동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계속 유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끌고 갔다 치고 근데 옛날처럼 툭 안 빠지고 또 얘가 끌고 가고 그러니까 본인들 계좌에 있는 각각의 종목 입장에서 보면 매일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갔다 빠졌다 이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는 코스피 지수하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계좌의 실질 수익률하고는 괴리가 이제 많이 생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손을 떼기도 애매하고, 그럼요. 그렇다고 더 사자니 또 그렇고. 네. 근데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 증권가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골디락스 장세의 어떤 모습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지고 뭐 이러니까 이게 이러면서 계속 상승하는 어떤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장, 그 얘기도 맞아요. 점진적으로 상승장인데 상승을 하는 과정에 왜 이런 조정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시장에 스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끌어다 쓰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소위 말하는 증권 전문가로 몇십 년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끌어다 쓴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당장 우리 앞에 시장을 바꿔줄 만한 모멘텀이 그럴싸한 게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기댈 때가 실적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실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시장 전체 흐름을 뒤바꿔 놓을 만한 메가톤급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장에서 우리가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실적 타령밖에 할 수가 없다. 하긴 뭐 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게 실적이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려면 아직 좀 빠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적 얘기하려면 시장에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게 먹히겠냐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타임 레그가 생긴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게 이렇게 갯벌에 그냥 발 푹 빠진 것처럼 이러고 있으니 나 이제 주식 안 해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가 끌어서 시장을 끌고 갈 수도 없고, 따라가자니 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종목들만 질비하게 섹터별로 있고, 그 어떤 것도 지금은 싼 주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향후의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미래의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주 긴 전망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는 뭐 대표님도 하실 수 있고 주식 투자 1년 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내년은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제일 궁금한 게 1시간 후의 시장이죠. 아주 우리가 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는 데는 워낙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큰 변수가 하나 있잖아요. 긴축이라는 변수가 늘 우리 이렇게 명치 끝에 뚝 있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시장은 계속 그거를 신경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의 시장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두 가지를 하나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까지 카카오가 상당히 상승을 했잖아요. 이게 주도주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주도주라고 볼 수 있죠. 주도주라는 개념보다는 선도주라는 개념이 맞죠. 대장주나. 그러니까 카카오를 이제,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8.15 모니터 나왔을 때 대표님이 뭐 괜찮게 신경 쓰는 종목 이렇게 할 때 아마 뭐 한 두세 개 중에 하나가 카카오였을 거예요. 제가 네. 거침없이 그때 카카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이런 거죠. 카카오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보기 힘든 스타성을 가진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계적이나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회사가 펀더멘탈이 이만큼 좋으면 이만큼 올라야 된다. 이게 정형화되어 있다면 주식 투자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에는 펀더멘탈하고 또 하나가 센티멘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인데, 이 센티멘탈 부분에서 그 카카오 같은 거는 굉장히 강한 스타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제 여러 가지 작년에 BBIG 해서 끌고 가던 것들이 다 기습적으로 뭐 외국계 리포트도 그렇고 기습적으로 하나씩 한 방울 먹으면서 전부 덜컹덜컹 내려앉는 찰나에 얘는 계속해서 마치 스케줄을 짜는 것처럼 계속 좋은 얘기를 계속 정기적으로 내놓고 회사 있어요. 차원에서. 네, 실제로 주변이 대형 IPO도 그렇고 뭘 어떻게 그렇죠. 한다, 상장 신규 상장 계획들이 그것도 있었으니까. 그렇고 계속 이거를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뭔가 스타가 없는데 그러던 차에 이게 탁 눈에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얼마 전까지 이제 쫙 빼고, 그 마지막 뺄 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겁나면 일부 익절해라. 세상에 몇백 프로를 먹고 안 파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더 올라가도 이건 내가 얘를 그냥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끝까지 더 먹으려다. 이제 카카오는 기술적으로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당분간이라는 건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분간은 조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조정을 안 한다면 얘는 오히려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드시 수렴. 왜 조정이 필요하냐 하면, 심리적으로 이 주식이 잘 버텨나가려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시장의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가 높아야 돼요. 지금 가격에 가까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 같은 건 굉장히 멀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5분의 1 가격에 사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괴리되면 괴리될수록 이 버팀이 약하니까 여기서 조정기를 겪으면서 손바뀜을 하면서 이 평균 매수 단가가 자꾸 현가에 근접해야 그래야 되는 과정을 얘는 반드시 겪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도 어떤 산업이든지 굉장히 빠르게 진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기반이 다 돼 있고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보다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때 코스트가 덜 먹혀요. 그것도 굉장히 강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사례에서도 봤지만 뭐 지금 카카오가 미처 크기도 전에 무슨 독점 규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건 한참 얘기고. 그렇죠. 네, 한참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종목은 그 주식시장의 스타로서 갖고 있는 매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것도 그런 현상이다. 그러니까 왜 처음에 주식 투자 작년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뭐 사세요? 그러면 나 삼성전자요. 그런 거나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사세요? 나 카카오는 있어야지. 그런 게 한꺼번에 이제 몰려들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떤 단일 종목의 어떤 이런 상승 이거보다는 그 섹터가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시장이 같이 크게 좋아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크게 좋아지기 위해서는 섹터뿐만이 아니라 그 몇 개의 섹터들이 작년 BBIG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주도주가 하나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면은 지금은 죽을수록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카카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쏠림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는 그 주가 자체가 불안정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그러니까 오버밸류가 아니까. 그게 안 되려면 몇 개의 중요한 섹터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 다 그 리즈너블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들이 같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섹터가 가는 게 바람직한 거지만, 이제 점점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올해의 시장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그런 현상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도 줄어들고 섹터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리딩 컴퍼니, 우리 이제 대장주라 그러죠. 대장주 아니고 옛날에는 대장주 옆에 있는 회사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올랐다 싶으면 옆에 좀 2등주, 3등주. 이제 그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이제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특징을 파악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해는 큰 돈 못 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손해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돈을 벌지도 못하지만 잃지도 않는 어떤 이런 밋밋한 장이 지루한 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락이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이게 뭐 제가 뉴턴은 아니지만 시장도 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이 매달리면 떨어져요. 시장 중력 때문에. 그거는 여러 차례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는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하고 사뭇 달라진 시장. 그래서 작년 같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제 경험으로는 작년 같은 시장은 몇 번 없어요. 그렇게 자주 오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거죠. 정상적인 시장으로 왔다고 보는 게 오히려 작년이 좀 비정상이었고 작년이 비정상이었고 이제부터는 진짜 주식 투자를 하려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그냥 대충 따라서 사면 돈 벌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공부도 하시고 뭐 이런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많이 빼놓지 말고 보시고 하여튼 아는 것만큼 버는 쪽으로 이제 시장이 가고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워서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제일 걱정이 뭐냐. 작년에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왔던 이제 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잘못하면 올해 손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수익을 많이 보는 분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작년 같은 매매 패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면 오늘 시간이 되면 나중에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면 손해볼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패턴이 두 가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순환, 뭐라고 하다 퐁당퐁당이라고 그러던데 네.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잖아요. 이거 네.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나 보다 하고 추격 매수했다가 다 또 물려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워낙 지리하니까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물리고 아니면 계속 그냥 버티면서 가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 두 가지 다 위험하다 이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적어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인 명품주. 네. 그럼 뭐냐? 그럼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것 같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맞는 종목이라면 이건 기다리면 차례가 되면 올라요. 근데 기다리는 게 작년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작년은 그냥 조금 쉬고면 그냥 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자고 나면 계속 돈을 버니까 그냥 길에 다니면서도 싱글벙글 그러셨는데 이젠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라는 거를 시장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명품주들도 상당히 지금 고공에 올라와 있어요.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누가 앞장설래? 응? 우리 옛날 우리가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치고 나가서 선도주를 해줄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백을 무엇들이 메우느냐? 미국 시장에서 민주주의 똑같은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슈를 찾고 들쭉들쭉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뭐 이제 뭐 코로나가 뭐 어떻게 돼서 6명 이상 뭐 모이고 그러니까 뭐 골프장에서 뭐 골프 옷 만드는 데가 오르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 여태까지 러닝셔츠 입고 친 게 아닌데 그리고 무슨 골프라는 게 15분 티업 하다가 뭐 화랑이 되면 2분 티업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지만 사람은 시장에서 그게 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매매는 미리 뭐 그런 걸 겨냥해서 사놓은 분 말고는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서 이 주린이가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고쳐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은 일단 피하자. 네, 쫓아다니는 거는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패턴을 보니까 하루 이틀 뭐 길어야 3일인데 네.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그 얼마를 먹겠다고 그 리스크 있게 들어갔다가 그냥 힘들게 차라리 이번에 어디가 올라가면 다음엔 어디가 오를까 차라리 B나 C 다른 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차라리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올라온 스토리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뭔가 조정을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명품주들 중에서 살 거 없나를 살피는데 더 신경을 쓰시라. 걔 쫓아가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쫓아다니시면 한 3개월 지나면요 그냥 우리 흔한 말로 다이소 돼요. 다이소 백화점. 계좌가 그래서 뭐 이렇게 감 나가는 건 없는데 뭐 하여튼 많아요. 저 어느 분이 저한테 지인인데 연락했는데 사다 보니까 30종목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암만 급하셔도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작년을 자꾸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작년 같은 시장은 저도 뭐 40몇 년 있었지만 주식시장에 흔치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식, 일단 첫 번째, 그 카카오도 이제 다시 뭔가 수렴의 기간을 거치고 올라갈 것으로는 보시는데, 네, 그렇죠. 이 거치는 과정이 좀 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조정하면은 뭐 몇 주 아니면 뭐 한 달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네. 좀 상당히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한 달도 더 봅니다. 보통 요즘은 뭐 보니까 이렇게 상승한 기간만큼 조정 뭐 그래서 뭐 6개월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개념을 놓고 보잖아요. 그 조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제 가격 조정을 얘기를 하고 하나는 이제 기간 조정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보고 이제 이 근방 이게 딱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기간 조정의 개념은 우리가 뭐 갑자기 앉아갖고 이게 무슨 남대문에서 흥정하는 거죠. 뭐 한 달 45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면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가가 얼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정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량과 가격과 이게 다 평가가 돼야지 우리가 이 정도면 됐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별로 HTS에 잘 보면 그 평균 가격대가 이렇게 그런 거 알려주는 회사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최소한 그 평균 단가까지는 그렇죠. 근접해 와야 조정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있다 그러면 기간은 좀 짧아지겠지만 이 가격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한 50% 수익이 나도 뭐 이렇게 흡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막 여쭤보면 뭐 10%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이제 많아지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기대 수익인데 이 기대 수익은 투자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격에서 현가를 도출해낼 때 기대 수익으로 이거 할인을 해서 이 현가를 놓고 이거와 마켓 밸류와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과정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이 슬로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대 수익을 10%를 갖고 우선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 계시다 하면 그분은 내가 이게 조정 거친 이 주식을 지금 사면 한 10%는 내가 이익을 하고 팔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게 이제 본격적인 매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관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가격이 됐든 기간이 됐든 충분한 조정이 그래서 새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욕구가 기존에 산 사람들과 어느 정도 상충이 일치가 될 때 그때 이제 뭔가 될 것이다. 이게 페이크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말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되돌아 사기. 그러니까 저희들 입사했을 때는 선배님들 하도 일본 말을 많이 써서 이걸 도땡가이라고 그러는데 도땡가이요? 이게 뭐냐면 되돌아서 다시 산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아닌데 페이크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다시 상승하는 것 같아서. 상승이구나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떤 종목이나 어떤 시장에서도 틀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분명한 건 지금 작년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충분히 그 좀 신중해져야 되는 그리고 추격 매수라든가 또 쉽게 그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쉽게 들어가거나 이래서는 좀 안 된다는 그런 시장 상황 인식하시면 좋겠네요.